모네오시가 안토니 가우디의 형태를 아르비트라리에다, 그러니까 자의성과 정반대에 있는 건축가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라도 가우디의 건축을 보면 저건 뭐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거 아니야? 정말 자의적인 건축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글로서는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챕터의 제목은 안토니 가우디의 환상적인 형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 오늘은 가우디 선생님 아니지. 안녕하세요, 아기 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 책을 제가 보물창고에서 찾아서 제법 많이 팔았어요. 한 이틀 정도 됐는데 60권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10권 안쪽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평소엔 유튜브 라이브 아니라 녹화된 방송만 하다가 여기 책을 그때 읽어줬는데 그거 재밌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새로 구입해서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 책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부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저한테는 제일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 처음에 읽었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은 바로 안토니 가우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네오시가 안토니 가우디의 형태를 아르비트라리에다, 그러니까 자의성과 정반대에 있는 건축가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라도 가우디의 건축을 보면 저건 뭐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거 아니야? 정말 자의적인 건축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글로서는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챕터의 제목은 안토니 가우디의 환상적인 형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모네오시가 일단 이야기한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이 논의를 이어가면서 자의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축가 중 한 명으로 안토니 가우디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당한 내용이죠?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면 우리가 건축가 중에 형태를 가장 자의적으로 만드는 사람 같지 않으세요? 아니면 자연에 있는 형태를 가져다가 뚝 띄어다가 이 건축에 옮겨 놓은, 예를 들면 이 책 첫 장에서 말했었던 갈리마쿠스가 아칸서스 잎에 있었던 자연의 형태를 건축에 가져온 그 상태,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우발적인 형태를 건축에 가지고 온 그런 건축가로 생각하기 쉬운데, 뜻밖에도 모네오시는 안토니 가우디를 자의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축가 중 한 명으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네오시가 지금 이야기를 어디서 하는지 보세요. 여기는 산페르난도 왕립 아카데미예요. 스페인이고 가우디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 박사들. 파인아트니까 가우디의 조형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안토니 가우디는 자의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 그리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들은 그의 초기 작업에 관한 연구와 작품들의 분석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비올레르드로부터 신고딕주의와 중세의 모델들에서 배운 건축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고수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논의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들과 지금 공유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는 가우디가 아주 초기 작업,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던 1878년도 마따로 협동조합 그 작품에서부터 비올라 루딕의 두 개의 책 있죠. 건축사전과 건축강의라고 하는 두 개의 책을 읽었고,
구조적인 합리성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우디를 소개하는 실은 어떤 진지한 책에도 이렇게 시작해요. 가우디는 돌 건축을 혁신했다. 가우디라는 사람은 돌을 가지고 어떻게 컨스트럭션, 어떻게 돌을 가지고 어떻게 건설하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은 며칠 전에 소개했던 르꼬르부지에도 가우디의 건물을 와서 보고 성가정 성당 앞에 그 노동자 학교를 보고선 이 스케치한 후에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construction. 아, 이거 구조를 갖고 세워진 건축물이구나. 제가 이 책을 번역할 때는 4년 전에는 그 construction이라는 단어를 구축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다시 하라고 그러면 건설이라는 말이 더 어감이 좋을 것 같아요. 건설. 가우디는 초기 작업에서부터 그의 건축은 자의적이지 않으며 모든 형태는 건설, 그러니까 이 책에 써있기로는 구축, 스페인어로 말하자면 la construcción 로부터 지시되고 해명된다는 점을 드러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그가 환상적인 건축에 탐닉하는 듯 보인 시기까지 포함한 그의 모든 작업에 유지되었습니다. 여기 도판이 있는데 지금 도판을 공유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가우디가 아까 말한 마따로 협동조합 그리고 최후의 작업이라고 하면 성가정 성당까지 이어지는 작업이죠. 그 가운데 있었던 건물 하나를 오늘 한 개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말을 통해서 지금 모네오 씨가 하고 있는 가우디가 자의성과 정반대쪽에 있다는 이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가우디의 형상 뒤에는 언제나 그 건설, construction을 주도하는 기하학이 있습니다. 형태는 기하학에 기초한 건축 절차들을 통해 생성되며 그것을 따라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것으로 출현합니다. 건축가가 그 형태를 어렴풋이 보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생성 방식을 이해한다면 그 형태가 생성 방식에 의해서 의무화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의무화된 지금 방금 전에 읽었었던 모네오의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아이고 책을 덮어버렸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네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우디의 형상, 피겨 뒤에는 언제나 건설을 주도하는 기하학이 있습니다. 형태는 기하학에 기초한 건축 절차들을 통해서 생성되며 그것을 따라 예상치 못한 것으로 출현합니다. 건축가가 형태를 어렴풋이 보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생성 방식을 이해한다면 그 형태는 의무된 것으로 파악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했는데 제가 여기 와 이거 되게 어렵네. 이쪽이죠. 이쪽. 여기에 있는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가우디가 말년의 작업, 그러니까 1912년까지 했었던 가우디 나이 50대 후반에서 60까지 했었던 밀라 주택의 옥상 부분에 있는 계단실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게 그냥 조형물인 줄 아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계단실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쪽에 구조물이죠. 이 형태는 아주 그냥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만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생성 방식을 이해한다면 의무화된 것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모델을 사진 찍은 거고요. 예술의 전당에 전시했을 때 제가 가서 찍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가우디의 제자인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 마따말라인 것 같아요. 1960년대 우리 선생님이 밀라 주택의 계단실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 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60년대에 다시 그린 거예요. 자 보세요. 왼쪽에 있는 형태는 아주 자의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빚어서 만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형태를 설명하는 마따말라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가우디는 바닥에 하나의 원반을 놓았고요. 원반에 이쪽 저쪽을 필요한 만큼, 그것은 순수하게 조형적인 능력에 의해서 만든 것이죠.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서 했을 겁니다.
원반의 이쪽은 깊숙이 파내고 이쪽은 살짝 파내고 이쪽은 더 깊숙이 파내고 뭐 이런 형태를 XYZ 축상에서 Z축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회전시키면서 만들어낸 그 모서리들의 궤적의 합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이해하면 방금 전에 했었던 모네오의 말이 전혀 다른, 완전히 이해되는 것으로 생각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우디의 여러 가지 형태들, 이 책에 제가 소개한 9월 공원에 있는 휘 몰아치는 돌아가는 기둥들, 그리고 여기 있는 밀라주택 지붕에 있는 이 계단실과 또 다른 계단실 역시 기하학적으로 해석된 형태예요. 여기 제가 또 소개해드린 성가정 성당에 있는 기둥들, 이 기둥들에 있는 몰딩, 이 푸스테는 스페인 말이구나. 푸스테는 이 기둥의 몸통을 말하거든요. 기둥 몸통, 주신이라고 하는 부분. 이 주신에 대한 장식 역시 예전에는 어떤 조형적인 의미로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완벽한 수의 기하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성가정 성당에 사용된 이 기둥의 기하학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밀라주택의 지붕에서 사용된 이 형태는 아주 율동감 있고 활기 있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생성 원리는 기하학적인, 그러니까 이 원반을 XYZ축으로 돌리면서 지름을 줄여가면 그 모서리들이 그리는 이 그림 말하는 거예요. 그 페르필, 모서리들이 그리는 그 윤곽의 총체로서 만들어진 입체입니다. 모르던 얘기였죠. 가우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우디가 100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계몽주의 이후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형태를 사용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우디 건축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가우디를 충분히 알지 못해서 갖게 되는 오해 포인트인 것 같고요. 가우디는 실은 아르누보에서 사용되는 그 자연의 형태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건설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는, 돌이라는 재료로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건설 방식이죠. 이 방식이. 그리고 성가정 성당에 이르러서는 완벽한 의미의 선직면 기하학, 룰드 서피스 기하학. 그래서 제가 번역한 다른 책, 이 책에도 설명되어 있는 이런 기하학적인 내용들을 보면 성가정 성당에 사용된 거의 모든 형태는 직선으로 만들어진 형태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우디와 같이 일했었던 건축가들이 쓴 책이에요. 가우디와 함께 일했었던 건축가들이, 가우디가 26년에 사망하니까 가우디 사망한 것이 안타까워서 28년도에 만든 세계 최초의 가우디 전기이고 가우디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건축가들이 쓴 책입니다. 여튼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우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라파엘 모네오처럼 스페인 건축계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글을 토막토막 잘라서 아마 이해하기 좋은 정도의 시간으로 잘라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있길래 또 한 번 해봤어요. 또 재미있다고 하면 또 한 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